자, 비트코인 지금 이 구간까지 결국은 내려와 버렸습니다. 딱 여기 뚫리면서 이제는 2차 붕괴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지지저항이 칼같이 갈리는 장에서는 여러분 감으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트리거죠. 그렇다면 우리 95K가 마지막 트리거일까? 절대 아닙니다. 요건 중간 대응책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간 아래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만약 살려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트리거를 보시고 롱을 잡으셔야 되는지 두 가지 모든 트레이딩에 있는 트리거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응원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지 이전 캔들의 지지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숏을 밟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 구간에서 부분 익절하신 분들 계시고 저랑 같이 계속 홀딩해서 추가적인 숏 포지션 가져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입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포지션 이렇게 홀딩 중에 있고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도 보내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디 구간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숏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위쪽으로 롱 포지션까지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롱숏 모두 수익을 냈던 장인데요. 저는 오늘 명확하게 보는 이 상승 트리거 첫 번째를 충족하지 않을 시 절대 익절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정확한 근거들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 비트코인의 이슈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추세 변환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슈를 보기 위해서 인베스팅에 있는 경제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별 3개가 나오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비트코인 가격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원유 재고가 오늘 나왔는데 어떤 영향을 줬냐?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남아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안 샀다. 이거는 소비가 약해졌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경제가 불안하면 뭐의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를 모으기 시작한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세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한번 비트코인의 호재, 악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지표들. 자, 내일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은 없고요. 이번 주 봤을 때도 오늘 나온 이런 원유 재고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로 딱 들어서게 되면 별 3개짜리들이 물결치듯 쏟아지게 되는데요. 자, 다음 주로 들어가시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그 다음 원유 재고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그 다음 기존 주택 판매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장에 계속해서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던 이 97K 부근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부근은 깨질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뭐죠? 첫 번째 청산 히트맵입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제가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단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때 그 화면 그대로죠. 자,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 윗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반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롱이다. 이런 개미들 꼬시기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드렸고 아래 구간에 아직 청산 물량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리는 장이 나오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요 구간 다시 한번 F4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여기 있는 물량들 다 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청산 히트맵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유념해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제가 이 구간 깨지면 다음 구간 어디를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주봉에서 볼 수 있는 FEG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FEG 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92K, 93K 이 부근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여기 뚫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 첫 번째. 자, 주봉에 있는 FEG 굉장히 강력하게 있죠.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양봉에 이 시장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참가하지 못한 텅 빈 구간, 캔들은 보통 이런 구간으로 가격대를 되돌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처참히 하락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구간을 뚫고 다시 한번 반등 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힘을 채웠다, 올바른 가격 형성이 됐다고 해서 성공적인 반등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목구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목구름은 이치모쿠, 여러분들이 지표 검색하실 때는 일목구름이라 해주시고 저처럼 리딩스팬 AB만 사용하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실 겁니다. 자, 그럼 리딩스팬 AB를 봤을 때 일목구름의 특징 첫 번째, 초록색, 양봉과 똑같은 구름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을 이끄는 양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음봉과 똑같은 색의 구름인 핑크색이 위에 있을 때는 하락장을 이끄는 음운이다. 다만 이 지표의 특징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표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를 93K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자, 우리는요 이 주봉에서 일목과 캔들이 떨어지는 이 거리, 이격이 넓어질수록 이 차트는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히면서 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한번 당겨주고 있고요. 2022년도에 한번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당겨주고 있죠. 자, 지금 몇 년 주기로 가고 있죠? 약 1년 주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2024년에도 또 한번 당기는 장이 나왔으니 이제 2025년에 이 이격을 좁히는 장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격을 한번 좁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장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FEG와 일목구름이 합쳐지는 이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시간으로 가서 하락의 조건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미 조건이 발동됐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것인가, 이전 저점을 깨다 못해 하락으로 가는 1차 타점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하락의 조건이 발동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뭔가? 바로 이 날봉에서 보이는 FEG를 깨고 내려올 수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날봉 FEG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줄 것이다. 그러니 이 구간까지 타파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딱 그 구간에서 뭐가 걸려있다? 저항을 맞으면서 걸려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지만 결국 아래 구간인 어디? 여기에 있는 날봉에 저항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날봉의 FEG 지지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뚫히면서 FEG가 사라졌다. 자, 그러니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2차 하락 지점은 뭘로 볼 수 있을까? 이 구간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쫙 줄이게 되면요, 이전 지지 구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이치모쿠 끄고 FEG 끄고 간단하게 봤을 때, 자, 2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구간을 확대하게 되면 흰무기 매물대가 등장하게 된다.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이 구간을 타파하기 무섭게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찍고 올라갔던 힘을 되살려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95.7K에서 반등장 나올 수 있는지 또 한번 실시간 대응을 해봐야 된다. 다만 이 구간에 페이크가 있다면 날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 FEG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이 구간도 실시간 대비하면서 봐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승으로 가는 추세는 뭘 봐야 될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 상승 지지비각, 우리가 계속해서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가져갔던 이러한 지지 구간들 보이시죠? 이런 지지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질수록 이 이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FEG나 매수 구간, 지지 저항 구간, 이전 캔들의 지지 저항까지 모두 넘겨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지지를 탄다고 하더라도 부분 익절을 계속 하시면서 이전 저항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제외하고도 제가 비트코인 제외,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차트 플레인과 동시에 타점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타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타점 필요하시거나 이런 차트 자료들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락 타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짚었기 때문에 상승 타점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승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구간, 상승 빗가게 지지 구간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4시간 봉의 FAG 정도는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줘야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중간중간 저항에 매수세가 딸리면 모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지지 저항 구간까지 목표가를 두기 전에 모두 부분 익절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현재 지금 봤을 때 계속해서 하방을 밟고 있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듯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하방으로 꽂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지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저도 또한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 가지 차트들 보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제 관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방 압력에 대해선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인 하방 압력 계속 봐주시고요. 저는 계속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스터디룸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1번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 복붙 자료, 요거 트레이딩 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붙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더 필요하신 거 있다면 체크하시고 구글 폼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8179-6630 여기로 필요하신 스터디룸, 차트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계속해서 하방에 대응해야 되는 자리고 현재 1차 하락 지점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떨어지는 이러한 이전 캔들의 지지저항 살피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 1시간 봉은 조금 작고 4시간 봉 살피시면서 얘가 어디서 지금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2차, 3차 드림 구간까지 파악하시면서 실시간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실시간 타점 혹시나 수정되거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공유 자료들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